이번 주에 봤던 코인들도 한번 복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처음에 봤던 코인은 AKE라는 코인이었는데요. 이 차트는 비슷한 게 뒤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한번 그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랩이라는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번 정도 도전을 해봤던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차트를 그리기 이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추세가 있었죠. 이것만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걸리고 눌리고, 여기서는 뚫어주는 척 했지만 결국에 윗꼬리를 그리며 눌렸죠. 그리고 이 두 번째도 윗꼬리를 그리면서 눌려줬어요. 그만큼 휩소가 많았던 코인인데요. 여기를 이제 삭제를 하고요. 여기를 삭제를 하고 이제 한 번 더 고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을 보이길래, 이번엔 이전 고점과 두 번째로 높았던 아까 그렸던 상승 추세를 뚫고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그리며 다시 눌렸던 라인이 최고점 라인이었죠. 이 두 개를 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어주고요. 여기도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승 추세 라인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각도를 한 번 더 높여주는 추세가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전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각도를 올리는 상승 추세가 또 만들어졌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면 10초 뒤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추세는 항상 같은 힘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닿고 그 다음 저점을 이었더니 이게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렇다는 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얘가 여기보다는 가격대가 높죠. 여기는 11198인데 여기에 다음의 저점은 13308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이었더니 다음번에 한 번 더, 이걸 일단 지워볼게요. 다음번에 여기 한 번 더 닿았죠. 이 추세. 이 친구는 13795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가격대는 높아졌죠. 하지만 이 추세에 닿았다는 거는요, 여기서 만들어진 힘이랑 여기서 만들어진 힘이랑 또 여기서 만들어진 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격대는 점점 높여주면서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닿고 오를 때마다 이 힘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저점이 위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친구보다 이제 점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만들어진 추세들보다 여기에 있는 추세가 훨씬 더 강한 친구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만들었던 추세보다 두 번째 빨간색 추세가 훨씬 각도가
위로 올라갔죠. 상승 추세의 각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매수세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볼게요. 횡보하면서 올라가주고 있죠. 이 추세의 각도가 올라가주고 있다는 건 점점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에 닿을 때 동안 계속해서 그 힘이 이 추세에 닿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다음 추세에 닿을 때는 길이가 또 짧아져요. 이렇게. 근데 이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그 다음번을 뚫을 때까지는 추세에 닿기까지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시간이 추세에 닿을 때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래에서부터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의 각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캔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상승 추세, 이 두 개의 라인을 여기서 뚫어줘서 봉마감이 되었죠. 일봉 마감이. 그래서 일봉 마감은 이 꼬리, 얘는 계속 꼬리를 닫고 눌렸는데 캔들의 몸통이 이 추세 위에서 마감이 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만들어준 이 상승 추세의 수렴을 끝내는 신호다 라는 거를, 이 추세를 돌파해서 봉마감이 되고, 위에 꼬리가 없죠. 위에 꼬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다는 건 매도를 한 사람이 현저히 매수를 한 사람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캔들봉으로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올랐고 이 친구도 이제 추세를 뚫어줬으니까 쭉 올라서 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저항대 라인도 돌파해서 또 복마감이 됐네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윗꼬리가 굉장히 짧죠. 올라온 몸통에 비해.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이 추세가 점점점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캔들봉 차트 중에서 적산병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락, 이렇게 저점 라인에서 캔들봉이 위로 쭉 올라가는데 윗꼬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전 날의 캔들봉보다 캔들이 더 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캔들봉은 그 이전 날 캔들보다 훨씬 더 길어요. 우리는 점점점 길어지는 양봉 캔들의 모습을 한 캔들이 몸통이 점점 길어지는 거를 적산병 차트라고 합니다. 이 적산병이 만들어지면 상승을 나타내는 캔들 차트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차트를 이 적산병으로 보아요. 그리고 나서도 힘이 죽지 않고 쭉 올리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적산병이 나오는 캔들봉을 봤을 때 이 추세를 뚫어주고 저항대도 뚫어주는데 윗꼬리가 거의 달리지 않는 적산병이 나온다면, 그런 차트는 우리가 오랫동안 좀 홀딩하고 가져가 봐도 좋은 차트로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도 그런 게 한번 나오게 되면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은 그리핀이에요. 이번 주에 AI 밈코들이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스왑스, 제레브로, 그리고 그리피안, 이 친구들이 옛날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친구들인데, 이번 주에 이 AI 밈코들이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도 있고 저항대 라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일 때 들어가는 게 비교적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사실상 해도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고점 라인을 만들어주고 저점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한번 크게 나왔죠. 그리고 그러면 이 저점이 되는 라인과 이 고점이 되는 라인은 항상 중요한 유효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을 그었는데도 이전 지지대로서 작용을 잘 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를 뚫어주고 지지로서 작용을 잘 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만들어주고 또 저점을 만들어주고 저점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주면 이런 라인들은 다 유효한 자리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니까 상승 추세 라인을 또 여기서 뚫어줬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추세 라인을 만들 때요. 여기 보시면 고점을 만들고 곧바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맞고 떨어졌지만 위에 꼬리가 길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으로 캔들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도요. 그러면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추세에 닿을 때 누군가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건 그런 모습이 나와줄 때 이 추세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서 작용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빠르게 눌렸죠. 근데 여기에서는 크게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봉에서 이 7일선 EMA를 타고 이 저항대를 올려서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섹터 순환을 잘 알면 좋은 게요. 이 시점이 AI 밈코인들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추세에 닿고 바로 떨어졌지만 이전 날에 힌트가 있었어요. 추세에 닿고 몸통이 가격대 유지를 잘 해줬죠. 크게 눌리지 않고요. 이것도 좋았고, 동시에 지금 현재 이제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섹터가 AI 밈코인들이었고, 그 두 가지가 겹쳤고 또 위에 저항대 라인도 동시에 뚫어줬죠. 항상 보실 때 좋은 게요. 이 추세와 저항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구간을 뚫어주거나 아래로 이탈할 때 굉장히 큰 힘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 여기가 하락 추세선이에요. 하락 추세선이지만 캔들이 위에 있으면 여기는 이 추세는 지지로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지지대와 추세 지지 두 개가 만나는 구간이 뚫리게 될 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차트는 다 동일해요. 내가 롱으로 보는 그 차트를 반대로 뒤집으면 정말 좋은 숏짜리 차트가 나오고요. 숏짜리 차트를 반대로 뒤집으면 굉장히 좋은 롱짜리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들이 겹치는 구간은 그 구간을 뚫어주면 굉장히 강한 힘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보다는 최소한 두 개의 라인이 겹치는 구간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피아는 저항대 두 개를 뚫어줌과 동시에 이때 당시에 유행하는 게 AI 밈코들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카이토예요. 카이토가 진짜 너무 좋았죠. 카이토가
진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차트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움직임이 조금 비교적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대 라인이 존재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구간이 겹치는 구간을 뚫어주지 못했어요. 왜냐? 올라서 죽긴 했지만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도세가 나와줬죠. 그래서 항상 복마감이 중요합니다. 복마감과 캔들이 중요한데 이 친구는 캔들 복마감이 추세 위에서 되긴 했지만요. 윗꼬리가 몸통보다 훨씬 길죠. 그렇다는 건 추세가 위로 올라갔어도 추세 위에서 복마감이 됐어도 캔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홀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올라갈 때 그 상승분을 먹었었기 때문에 왜 이 친구가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이 저점도 올리고요. 저점을 올림과 동시에 이 추세 있죠. 추세에 도전하는 이 시간이 점점 짧아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 랩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추세 라인에 닿는 시간이 점차 줄어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면 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이 상승 추세선이 추세에 닿는 시점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추세에 닿는 시점이 짧아진다는 건 우리가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매수 유입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점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여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눌렸는데 이전에는 저항대 라인은 닿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저항대 라인도 닿고 눌림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요. 여기는 윗꼬리가 없고 아래 꼬리가 없다는 거는 누군가 팔지 않았다는 거죠. 캔들이 시작하고 나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이 아래 꼬리가 생성이 됩니다. 시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꼬리가 생기지 않았고 이 친구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추세를 닫고 이 저항대를 한번 닫고 살짝 눌립니다. 근데 그 다음 봉은 바로 눌리는가 싶더니 쭉 올라와서 여기 저항대 위에서 마감을 했죠. 캔들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캔들은 모든 매수와 매도가 쌓은 심리적 근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거래량이 터졌죠. 이 다음 날에는 저항대와 상승 추세 라인을 이제 비비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 제가 도전을 해봤었는데요. 이전에 나온 이 세 개의 캔들이 저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 위에 꼬리가 없다는 거는 이 친구는 고점 라인에서 이번에 이 저항대 라인 고점 라인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윗꼬리가 없다는 건. 그렇다는 건 다음날 여기를 안착하고 추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추세에 닿는 이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이전 3일 동안 나온 캔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카이토의 경우에는 매도세가 크게 나와주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카이토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다들 이해 잘 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오픈이에요. 오픈 레저 코인이죠. 오픈 코인으로 제가 좋은 기억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이 친구는 이제 틀린 거 복귀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말 쉽게 캔들의 저항대나 지지대를 찾기 위해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을 찾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캔들의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의 종가 라인을 확인을 해보면 아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넘어서 줬던 절차였고,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캔들은 이 양봉 캔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봉 캔들의 종가 라인에 선을 하나 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꼬리들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윗꼬리가 달렸죠. 그리고 이날에 제가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날에 도전을 했었나요? 이날에 도전을 했었는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렸는데, 이런 게 나올 땐 항상 단기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15분) 봉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면요, 아까 일봉상에서 봤던 그 꼬리가 이렇게 하나의 봉에서 나왔던 친구예요. 한 번에 팍 쏴줬다가 한 번에 다시 팍 눌렸죠. 이런 거는 보통 어떨 때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답을 말씀드릴 거긴 한데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채팅을 주셔도 좋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MM의 꼬시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 말씀해 주셨지만 맞아요. 이거는 시장가로 잘못 긁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류의 모습이 나와요. 고래들이 매매를 잘못했을 때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오고 바로 팔렸는데 거래량 보시면 어떤가요? 거래량이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샀다가 깜짝 놀라서 바로 판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나와가지고요, 고래의 인간미,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서 이렇게 저항대 라인을 강하게 위로 뚫고 눌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높은 확률로요, 이 저항대 라인 위로 크게 가격대가 올라서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저항대를 그려놓고 아까처럼, 또는 그런 게 사실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서 줬다면요, 가격대가 안 눌릴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근데 아까처럼 시장가로 이렇게 긁었다가 바로 파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을 때는요, 이 저항대 라인을 한번 크게
웃돌았죠.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격대를 높이 이렇게 한 번 더 슛 하면서 올라서 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이 친구를 노리고 있는 운전수가 이제 약점을 들킨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저항대를 한 번 더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려는 친구가 이 오픈 코인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 원래는 건들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좀 괜찮은 걸 보고 싶은 제 욕심이 이 친구를 건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절대 건들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나왔지만, 다시는 이렇게 한번 낼름 먹고 나온 차트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